그래서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고요.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또 히든 종목이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을 보시고 이 종목 분석이 괜찮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도움된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카카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톡은 다 쓰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뭐 카카오티, 카카오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카카오 대리운전까지 여러 가지 관련된 컨텐츠라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 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뭐 카카오톡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카카오의 주된 수익원은 이 컨텐츠 매출이 좌지우지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를 보시면 작년부터 성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모바일이란지 온라인 쪽 상당히 강자죠.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거의 독보적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수혜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쭉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 주가 상승 원동력은 결국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그리고 온라인 쪽 주문, 그러니까 톡비즈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요새는 카카오톡 들어가게 되면 카카오톡 내도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카오 톡비즈가 카카오톡 내 광고 매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카카오톡 내 톡비즈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요새는 카카오페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컨텐츠 매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쭉 어찌 보면 코로나 수혜, 비대면 수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혜와 그리고 실적 성장세, 요 두 가지가 콜라보를 이뤄가게 되면서 이 주가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수혜 그리고 실적 성장, 이런 모멘텀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실적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자, 실적 잘 나왔습니다. 1분기도 뭐 1575억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인가요? 뭐 성장을 했다는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자, 볼게요. 자, 카카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실적을 좀 보시면은, 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같은 경우에 더블입니다. 2천억 원에서 4,559억 더블 이상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7,82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더블에서 좀 못 미치죠. 한 60% 성장? 60% 성장.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는 더블 성장, 100% 이상 성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21년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성장? 한 6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적 볼 때 뭘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사상 최대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폭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HMM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0% 성장, 60% 성장. 100%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한 150%, 160% 성장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월급 100만원 받았다가 200만원 받잖아요. 월급 100만원 받았다가 200만원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한 350만원, 400만원 받고 싶습니다. 근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는데 그 다음에 220만원 올랐어요. 물론 월급은 올랐죠. 그런데 이전에 오름폭에 대비해서 체감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실적을 보실 때 사상 최대도 중요하지만 사상 최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폭이 계속 확대가 되느냐, 그거를 중심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분기 기준. 자,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보세요.
지금 어쨌든 2020년까지는 1000억 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부터 이제 1000억 원대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00억 원대를 얼마만큼 빨리 진입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억 원대를 빨리 진입이 돼야 다시 실적 성장폭이 또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0%에서 60%로 성장폭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2000억대로 늘어나야지 100%든 200%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적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가 이 1000억대에, 그러니까 1500억을 전후로 해서 1000억대 분기 영업이익을 계속 기록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실적 성장세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은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셔야 될 부분이 액면분할. 액면분할이 이게 호재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액면분할 같은 경우에 500원에서 100원으로 그 액면가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이 되게 되면서 한 20배 정도? 한 5배, 죄송합니다. 5배네요. 주식수가 5배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주식수가 5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액면분할은 내가 가지는 한 주 주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4개 종목을 주식 4개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한 개 가지고 있던 주식이요. 0.2 내 주식수가 5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1이 0.2, 0.2, 0.2, 0.2, 0.2 이렇게 5개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한 개가 있는데 4개를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5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 주당 얻을 수 있는 내 이익입니다. 순이익이에요. 그러면은 한 주가 5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0.2 내가 한 주당 보세요. 주식수가 늘어났죠. 주식수가 늘어났는데 내가 5주, 4주를 더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EPS, 주당 순이익, 한 주당 가져가는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호재예요? 주당 EPS는 찾아보세요. 여기서 설명 못 드립니다. EPS가 뭔지. 그래서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은 내 주식수가 5개로 쪼개지면서 주식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당 EPS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호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했는데 2018년도 이후에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냐면은 2018년 어디 갔냐? 2018년 언제지? 기억이 안 나. 여기네, 여기. 2018년, 자, 여기입니다. 자, 2018년 4월 달쯤에 액면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뒤에 주가가 어떻게 했죠? 하락을 했죠. 이때 당시에도 뭐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유통주식수 증가로 인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고 뭐니 개소리 짓거렸는데 아니에요. 보시면 주가 쭉 하락하죠. 그러니까 액면분할은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가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호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예전에 아모리퍼시픽도 100만원 넘었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액면분할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 하락했지 뭐. 그거는 찾아보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일단 먼저 예를 들게 되면은, 자, 보세요. 액면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액면분할 하고 난 뒤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분할은 호재가 아니다, 악재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4월 10월 액면분할을 했죠. 그런데 주가가 실적이 3천억, 분기 기준 3천억, 4천억 이렇게 폭발하지 않는 이상 액면분할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무상증자인가요? 액면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한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댓글에 달아주세요. 맞추시면은 제가 일단은 커피 한 잔 쏠게요. 스벅을 한 잔 쏘겠습니다.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래서 액면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한 기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커피 한 잔, 날씨 덥잖아요, 그죠? 커피 한 잔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PO, 자회사들 IPO 하잖아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장을 좀 할 건데 요 부분은 이제 일단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IPO는 작년에 국내 기업에서 올해 해외 기업 쿠팡 기억나시죠? 쿠팡을 했고 해외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를 한번 결론을 내보게 되면 실적은 분기 기준으로 2천억 원대로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은 호재가 아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예를 들어 봤을 때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당분간 주가가 상승하기가 적어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희생 종목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것도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죠? 그래서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쭉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5일선과 그리고 21선과 이제 이격 조정 요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히든 종목은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카카오 그리고 히든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